이벤트 객체와 이벤트 소스. 아까도 그림에 있는 걸 이제 종합적으로 좀 합쳐 놓은 겁니다. 이벤트 객체는,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대상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벤트 소스 버튼, 아이템, 텍스트 필드, 체크박스, 레디오 버튼, 체크박스, 메뉴 아이템, 리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벤트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액션 이벤트, 아이템 이벤트. 주로 버튼 이런 거는 액션이라고 하고, 그 옵션을 선택하는 건 아이템 이벤트라고 하네. 설명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어줘요. 버튼이라 하면 마우스의 엔터키로 버튼을 마우스나 엔터키로 버튼을 선택한 경우. 근데 요즘은 스페이스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탭키 누르면은 버튼마다 이렇게 포커스가 이동이 되게 되고요. 그때 스페이스를 눌러도 엔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건 나중에 프레임 짤 때도 좀 신경 써서 보기 바랍니다. 엔터가 선택인지 스페이스가 선택인지, 엔터로 하는 게 편한가 스페이스로 하는 게 편한가. 즉 한 화면에 어떤 데이터 값을 집어넣을 때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냐에 따라 엔터가 다르게 동작한다는 거죠. 데이터 필드 텍스트를 넣을 때 하면은 입력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고요. 특정한 버튼이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버튼을 클릭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있어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셀렉션 이벤트. 이건 뭐야? 이름이 말이 길어. 리스트 목록이죠. 셀렉션 선택이죠. 목록에서 특정한 거 하나 선택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보통 리스트에서 그런 게 발생이 되고, 그거에 대한 정보는 리스트 셀렉션 이벤트라는 객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아이템이 변경될 때 쓰고, 키 이벤트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키가 눌려졌으면 눌렀다 띄었을 때, 눌렸거나, 이것도 구분을 하네. 뭐가 눌렸다가 아니라 눌러질 때도 확인할 수 있고 뛸 때도 또 확인할 수 있다는 소리 같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이벤트입니다. 미친 사람도 떠드니까 그래도 뭐 보는 사람이 지루하진 않죠. 나도 가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나 혼자 지금 짓고 까불고 노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 방식 같기도 해요. 혼자 모니터 보고 떠드는데 그나마 이제 오른쪽 밑에 내 얼굴이 나오니까 나도 내 얼굴 보면 나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카메라로 보게 되면 난지 아닌지 긴가민가할 때가 있거든요. 또 지금같이 이렇게 영상을 검은색 배경으로 깔아놓고 보게 되면 남 같거든요. 또 보면 머리만 떠 있잖아. 머리카락도 저거 둥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관심을 다시 고죠. 썰어 잠깐 풀면서 릴렉스. 조금 여유를 가졌고요. 마우스 이벤트는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누를 때, 뛸 때 이겁니다. 또 클릭할 때, 클릭은 누웠다 뛴 게 클릭이잖아. 이게 따로따로 감지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누른 상태인지, 뛴 상태인지, 눌렀다 뛴 이걸 하나로 볼 건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 컴포넌트에 마우스가 올라가더니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는 거지. 마우스 커서가 어떤 컴포넌트 위에 있을 때 또 올라갔다가 밖으로 벗어날 때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마우스 커서가 버튼이 이렇게 이것도 감지를 해낸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UI 같은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특정한 위치에 가면 이렇게 버블틱 같이 메시지 나오잖아요. 설명 나오잖아요. 또 어디에 가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변하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마우스를 드래그 했을 때, 또 그냥 단순히 움직였을 때, 이게 아주 미세하죠. 올라간 경우가 단순히 움직이는 무슨 차이가 있지? 움직였는데 이제 커서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걸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참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그 상황을 감지해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포커스 이벤트입니다. 포커스 이벤트는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 이벤트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그냥 컴포넌트의 포커스가, 즉 우리가 탭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선택된 상태로 그 작은 점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런 걸 포커스가 맞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용자 등록, 회원 가입할 때 필드에 이름, 패스워드, 전화번호 넣잖아. 그때 탭 누르면 커서가 거기서 깜빡깜빡이고 있죠. 그때 커서가 깜빡이는 그 위치가 바로 포커스를 받은 위치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컴포넌트의 현재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 다음 윈도우 이벤트입니다. 윈도우 이벤트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겁니다. 윈도우 사이즈 조절하는 거. 그렇죠? 윈도우 닫는 거,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겠죠. 윈도우를 상속받은 모든 컴포넌트에 대한 윈도우 활성화, 윈도우 열어라, 윈도우 미니마이즈 밑으로 내려라, 아이콘을 만들어라,
아이콘으로 복구해라, 윈도우 열기, 닫기, 종료 버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윈도우란 객체에 대해 윈도우 소스 이게 대상이죠. 여기에 적용되는 또 이거에 대한 정보는 윈도우 이벤트라는 객체로 생성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 윈도우 내에는 스크롤바인데 스크롤바는 여기 스크롤바라는 소스, 그 스크롤바가 다른 객체네. 그래서 어드저스먼트 이벤트라고 되어 있네요. 어드저스먼트 정렬하다, 정돈하다인가? 뭐 쓸어내다? 예, 스크롤바 움직임도 여기서 제어가 되고요. 그 밖에 컴포넌트 이벤트, 뭔지 모르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컴포넌트 이벤트를 통해서 컴포넌트 사라지거나 나타나거나 이동하거나 크게 변경될 때 이거는 특별히 윈도우다 지정을 하질 않았죠. 그러면 버튼도 필요에 따라 늘리고 줄이가 된다는 소리네. 컴포넌트잖아요, 컴포넌트.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외울 필요도 없이. 컨테이너 이벤트, 컨테이너가 뭔지 알죠?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담아 놓은 그런 뭐 바구니, 통이라고 얘기했죠. GUI를 표현할 때, GUI 표현할 수 있는 거 컨테이너 담아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컴포넌트들이 들어있는 모임, 집합체. 또 컨테이너 속에는 또 뭐 있었죠?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컨테이너의 컴포넌트를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했을 때 내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했는데 버튼을 없애거나 아니면 그림을 지우거나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으네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벤트 객체고 이런 객체는 이벤트 이런 소스들에 적용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이런 곳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런 객체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름만 쭉 훑어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찾아보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벤트 객체와 이벤트 소스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벤트 객체가 만들어진 그 객체는 누구한테 전달이 되죠? 예, 이벤트 리스너한테 전달이 되죠. 이벤트 리스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발생되는 그 대상이 소스라고 그랬고요. 소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발생된 이벤트 정보는 이벤트 객체에 담긴다고 그랬고요. 이 이벤트 객체는 어디에 전달되다가 이벤트 리스너한테 전달이 된다고 했어요. 얘가 이제 무슨 일을 할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이벤트 리스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리스너라는 건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 클래스로 작성이 됩니다.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가 프로그램이라는 소리죠. 이건 클래스로 작성이 된대요. 이벤트 리스너가 하나의 클래스구나. 오케이. JDK에서는 이벤트 리스너 작성을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개발자가 리스너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바 플랫폼은 리스너 이벤트의 추상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처리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밑에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이 제공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틀들이. 그래서 액션 리스너에는 어떤 액션에서 수행되는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액션 리스너 인터페이스, 기본 틀이라는 소리입니다. 마우스에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그래서 눌렀을 때, 거기서 벗어났을 때, 클릭했을 때,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빠져나갈 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엑시트하고 릴리즈가 좀 애매해서 릴리즈는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 띄는 순간을 업다운으로 하는 걸 릴리즈라고 했네. 그럼 프레스는 눌렀을 때네. 얘는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얘는 마우스 눌렀다가 뛸 때 이거고요. 클릭했을 때고요. 여기 엔터하고 엑시트는 특정 컴포넌트 위로 마우스 커서가 올라왔을 때, 그 보기를 벗어났을 때 이렇게 기본 틀을 제시했다는 거죠. 이걸 마우스 리스너 인터페이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서로 교류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떤 형식, 틀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벤트 리스너, 왜 이거 설명하고 있죠? 이벤트 객체가 전달되면 그걸 감지해서 어떤 일을 처리할 건지를 기술한 여기 코드라고 했습니다.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가 이벤트 리스너.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무슨 작업,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게 정의되어 있는 게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여기나 용어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그래야 프롬프트 할 때도 이게 리스너지, 이거 객체지, 이게 소스구나. 이렇게 해서 개념이 딱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개념을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찍으라는 겁니다. 요 지금 용어만 기억하면 나중에 프로그램 금방 따라갑니다.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많거든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있다는 것만 알아주기 바랍니다. 소스 객체 리스너. 오케이. 지금 리스너 설명했습니다. 이야, 이건 또 뭐야? 리스너 인터페이스와 메소드. 아까는 뭐였었죠? 리스너 소스하고 이벤트 소스하고 이벤트 아까 객체 했죠. 이벤트 객체, 이벤트 소스 이렇게인데 이거는 또 와, 리스너도 더럽게 많네요. 진짜 너무너무 많네요. 우리 있다는 거 하고 넘어갑시다. 너무 많은데 뭐 기본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이거 아까 리스너가 무슨 이벤트 리스너가 뭐 한다고 그랬죠?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처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생되는 그 이벤트를 다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구분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액션 리스너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는다. 리스너 인터페이스는 이건데 추상 매수는 액션 퍼포먼드라고 나오고 여기는 액션이 발생된 이벤트가 액션 이벤트가 발생된 경우를 감지해낸다 생각하면 되네요. 우리 연관시키 좋은 걸로 합시다. 키보드가 눌리게 되면 키 리스너가 동작이 되고요. 이때 눌렸는지 떨어졌는지 어떤 종류가 눌렸는지 등을 얘가 감지해낸다는 겁니다. 모든 키에서 키가 눌렸을 때 떨어졌을 때 또는 요건 좀 특이한 건가 봐요. 유니코드가 눌렸을 때래네. 네, 어떤 종류의 키가 눌렸냐 그 소리 같아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마우스는 눌렀을 때 띄었을 때 또 클릭했을 때 또는 마우스 커서 위로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엔터드, 엑스트 이렇게 또 나눠진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리스너의 추상적 추상하니까 헷갈려. 그냥 리스너의 메소드, 리스너가 동작하는 기준 아니면 리스너가 반응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마우스 버튼이 눌렸을 때 처리되는 내용, 마우스 버튼이 눌려진 마우스 버튼이 띄었을 때 처리되는 내용을 요 속에다 기술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라는 거죠. 굉장히 친절한 겁니다. 마우스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키보드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분 다 알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돼요. 윈도우 뭐 크기 줄일 수도 있고 버튼 내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주구장창 적어놨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컴포넌트 어떤 대상들 몰라 감출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크기를 다시 조정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를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야, 시간 때문에 참 좋은 건데 이거는 시간이 아니라 짜증나는 내용이거든요. 있음 하고 넘어갑시다. 리스너 인터페이스는 참 다양하고 거기에 다양한 메소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 메소드가 뭐라고 그랬죠? 프로그램들입니다. 프로그램들. 우리가 작성하는 게 다 메소드입니다. 아닌데? 클래스는 정의고요. 이걸로 찍어내면 다 메소드가 되죠. 실질적으로는 실제 동작하는 내용은 그렇다는 거죠. 오케이. 메소드가 호출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럴 때 이걸 쓰라는 거죠. 거꾸로는 이런 게 이런 일을 한다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간 굉장히 많네요. 좋아. 잘 만들어졌다. 고맙다 자바. 이러고 넘어갑시다. 자바가 아니라 오라클이죠. 주인은. 회사 이름. 그거 원래로 가면 자바면 썬이죠. 오 마이 썬. 땡큐. 이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리스너 팁이에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팁 주면 좋고 뭐 안 주면 그만이고 뭐. 리스너 등록 메소드의 앞에 add자가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 알면 좋은 건데 이거는 교양에서는 절대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전공자들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리스너 등록 메소드, 리스너를 추가하는 이 등록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add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추가하는 거니까 애도 붙었나 보지. 이러면 됩니다.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버튼에 대해서 액션, 키, 포커스를 맞출 때 애드가 붙으면은 처리된다는 애들 붙여 처리한다는 건데 이거는 컴포넌트의 다른 이벤트에 대한 리스너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게 뭐야? 한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의 이벤트에 대한 리스너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버튼 똑같은 거네. 이제 봤더니 버튼인데 여기에 어떤 액션이 있을 때 키가 눌려졌을 때 포커스가 맞춰서 이걸 다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리스너는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수 있다 소리입니다. 말을 이렇게 적어놨을까 내가. 컴포넌트에는 여러 종류의 이벤트를 붙여줄 수 있답니다.
또 하나의 이벤트에 대한 여러 개의 리스너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벤트의 리스너가 동시에 한 컴포넌트에 다른 이벤트의 리스너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요. 한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 리스너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제어할 수 있고요. 이 이벤트에서 다양한 리스너를 붙일 수 있다고요.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다 띄어요. 이럴 때 그럼 클릭 있죠? 클릭. 그때 눌렸을 때 상태하고 띄었을 때 상태도 나누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너무 명확히 구분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또 이거 신경 쓰고 쓰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합시다. 뭔지 모르겠어. 그러고 넘어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컴포넌트는 한 이벤트에 대한 리스너를 동시에 가질 수 있고 한 컴포넌트는 이벤트에 여러 리스너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한 컴포넌트는 다양한 이벤트도 가질 수 있고요. 한 이벤트는 여러 개의 리스너를 가질 수 있어요. 이 그림이에요. 이해 안 돼요. 팁이에요. 돈 부족하면 팁 못 주는 거지 뭐. 통과!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는 추가한다는 의미를 썼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름까지 기억을 해야 되나? 할 필요 없죠. 이벤트 리스너 작성 방법. 앞에서 리스너를 설명했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하고요. 이게 진짜 책으로 공부할 사람들이 꼭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실제로 쓰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리스너 작성 방법은 리스너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그걸 기술한 프로그램, 코드를 얘기하죠. 메소드라는 소리죠. 그래서 독립적인 클래스로 작성하는 경우, 내부 클래스로 작성하는 경우, 익명 클래스로 작성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독립 클래스는 독립된 클래스로 생성하는 거죠. 일반 클래스 정리하듯이. 이너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 속에 멤버처럼 클래스를 작성한다는 거죠. 멤버는 뭐죠?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메소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멤버에는 필드하고 메소드 메소드 맞죠? 두 개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성해도 된다. 클래스, 독립 클래스를 해도 되고 클래스 안에 포함시켜도 된다. 그 소리입니다. 또 클래스 이름 없이 간단하게 리스너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클래스조차 만들 필요 없이 간단한 경우 이 셋 중에 하나만 알면 된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닌 거거든요. 이 중에서 여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쓰면 제일 좋습니다. 나요? 나는 뭐 이거 제일 좋았죠. 오케이, 봅시다.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독립 클래스 작성, 내부 클래스 작성, 익명 클래스 작성이 뭔지 이벤트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봅시다. 예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예제입니다. 여러분이 뭐 앞에 설명을 왜 들었겠어요? 이 문제 풀려고 들은 거죠. 독립 클래스로 작성한 것. 독립 클래스는 별도의 클래스를 지정해 준다는 거죠. 이걸 액션 이벤트 리스너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보자. 독립 클래스인데 일단 여기 독립 클래스가 지정이가 되어 있네요. 지금 리스너 작성료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립 클래스는 독립 인디펜던스 클래스 리스너인데 여기 J프레임 UI를 썼구나. 쭉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UI 하는 거 진하게 놓아 봅시다. 이건 앞에서 설명한 스윙을 이용해서 윈도우 창 이거 만드는 거 좀 설명한 거고요. 여기에 버튼 요거 체크했네요. 버튼 여기서 버튼을 추가해 줬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 지금 설정한 겁니다. 추가했기 때문에 add란 말 썼네요. 버튼에 대해서 여기 버튼 있고요. 액션 리스너를 동작시켜 추가해줘라. 어떤 건지 모르지만 my action listener라는 리스너를 달아줬습니다. 이게 뭐지? 일리 가면 있겠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딱 돌게 되면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걸 갖다가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independence class listener가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여기 가서 확인하겠네요. 뭔지 모르지만 버튼 소스 어디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객체 잡아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벤트가 발생이 됐으면 내용을 확인하라는 거죠. 거기 get 텍스트를 열어봤더니 액션이라고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된 걸 감지해서 불러내면 얘가 이제 실제로 그 리스너잖아요. 얘가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즉
버튼이죠. 버튼에 액션 리스너,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감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마우스로 딱 클릭한 경우 이게 액션이 되죠. 그때 마이 액션 리스너가 동작이 돼서 얘가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수행되는 걸 따라봤더니 지금 누른 게 어떤 놈이냐 해서 B라는 이게 이벤트 객체가 되겠죠. 만들어졌고요. 아닌가? 네, 맞죠? 그리고 거기서 소스를 굴러내서 했으니까 소스가 객체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에, 아까 설명을 더럽게 시끄럽게 했는데 결론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리고 그걸 불러다가 거기에 적혀 있는 이제 저 이벤트 객체 정보 확인하죠. get text 가져와봐. 그랬더니 그게 액션이니 하고 물어봤죠. 영어 액션. 영어로 액션으로 돼 있으면 거기에 텍스트를 한글 액션으로 바꿔줘. 아니면 그걸 영어로 집어넣어줘. 영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면은 한글이란 소리겠죠. 아니면 액션이 아니거나 다른 글씨가 들어있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지 이게? 영어로 있으면 한글로 바꾸고 한글이면 영어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창이 나올 거고요. 마우스로 딱 클릭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그게 액션 리스너가 동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my action listener라는 리스너로 넘어가서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객체 소스에서 객체 생성하고 그 객체에 있는 정보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액션을 취했습니다. 액션을 출력하는 게 액션입니다. 그래서 한글이면 영어, 영어면 한글로 왔다 갔다 하도록 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윙 AWT 하면서 이 화면 배치하는 거 했고요. 지금 리스너는 이렇게 여기 배치된 이 컴포넌트에다가 어떤 반응을 자극을 주게 되면 버튼 누르거나 이동하면 그것에서 어떻게 동작할 건지를 정의하는 게 이번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내용, 즉 리스너입니다. 이벤트와 리스너. 오케이? 별거 아니네. 누르면 변하는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 그립스 올려서 해야죠. 이거는 이거대로 보고 과제는 과제대로 하겠다. 좋은 생각이죠. 나 의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 과제할 때 또 와야 되잖아. 뭔지 모르니까. 한 번 이걸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제를 좀 늦게 올리는 이유도 그런 게 있죠. 오늘 이거 보고 근데 여러분들 머리를 굴리죠. 과제할 때 열어보죠. 과제 보고서 과제 필요한 것만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동영상 강의는 미리 보기가 안 되죠. 빨리 보기가 안 되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중간중간 썰은 여러분이 관심을 고조시키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농담하고 싶어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게 힘들다. 넘어갑시다. 아까 클래스 리스너 작성 요령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외부 클래스, 독립 클래스, 내부 클래스 합니다. 아까 거는 독립적인 클래스로 만들어졌고요. 요거는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 my action listener인데 요거는 아까 따로 있었는데 얘가 한 클래스 안에 그냥 멤버로, 즉 메소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클래스 안 썼구나. 클래스인데 소개 들어와야 되고 프라이빗으로 했네. 똑같은 겁니다. 따로따로 있어도 되고 이 안에 넣어도 되는구나. 난 이쪽을 더 선호합니다. 뭐 근데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화면에 반응 보이는 건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단지 코딩 방식만 틀린 거고요. 특이한 게 있나? 없죠, 거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말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기 편하게 작성하면 되겠죠. 액션 리스너를 내부 클래스로 작성했고 프라이빗을 선언하여 이너 클래스 리스너 외부에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요거 얘기하는 거구나. 요거 선언하게 나누지 뭐. 리스너의 이너 클래스 리스너의 멤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요거 쉽게 불러 쓴다는 거. 아까 여기 큰 의미 있나? 요 차이점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특별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요거를 독립된 객체로 놓고 쓰지 않고, 이거 안에다가 얘를 배치했기 때문에, 이거의 변화에 대해, 이 변화를, 이 객체에 적용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 이거 더 좋아한다고요. 독립적으로 돼 있을 때는 이 겉에 있는 윈도우하고 여기 버튼이 따로따로 놀지만, 이너 클래스로 작성했을 경우는 이 안에서 그 외부에 있는 윈도우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로 받아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너 클래스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독립 클래스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죠. 왜? 불러내면 되니까. 오케이.
익명 클래스로 이벤트 리스너 작성하기. 요거는 아까도 한번 얘기했는데 간단한 그 코드가 아주 간결하고 작을 때 주로 씁니다. 초보자들이 이거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거든요. 무슨 소린 거 아니? 그냥 위에 정의하는 필드 안에다가 클래스, 마이, 액션, 리스너, 임플리멘테이션 이 괄호 속에다가 아까 우리가 정의한 리스너 코드를 통째로 다 때려 박겠다는 거거든요. 되게 혼란스러워. 처음에 보면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헤매거든요. 난 이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더 쉽다고. 간결한 거 짠 건 이걸 쓰거든요. 익명 클래스는 클래스의 정의나 인선 생성을 한 번에 해버리는 겁니다. 클래스 정의할 때 그 줄에서 정의되는 줄에서 이때 다 선언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액션 리스너를 구현하는 익명의 이벤트 리스너 작성의 예에서 여기 집어넣은 예가 나왔죠. 뒤에 샘플 코드 나올 겁니다. 어쨌든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나름대로는 뭐 의미가 있는 거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클래스 작성과 인서도 동시에 할 수 있다. 한 방에 볼 수 있다. 이런 장점 말고는 보는 사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쓰지도 않고요. 이런 거 아예. 오케이. 그래서 이벤트 리서 작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독립 클래스 작성하는 방법, 인어 클래스로 작성하는 방법, 익명 클래스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 그 마음에 안 드는 익명 클래스로 액션 이벤트 리스너 만드는 거 샘플 제시했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틀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추가 리스너 이벤트 리스너 선언했는데 요 속에 괄호 속에는 보통 특별한 거 넣지 않고 이벤트 X 이 정도만 이벤트 E 요 정도만 썼는데 여기에다가 그 코드를 다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다 이게 뭐야? 여기 액션 리스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액션 리스너의 코드 사항이 어디까지야? 아이고 여기까지 이만큼을 통째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미안해요. 여기 이만큼을 이거를 통째로 요 괄호 속에다가 우리 메소드 하면 요 괄호 여기 저기 메소드잖아요. 이 속에다 통째로 집어넣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헷갈리죠. 봐요. 여기 괄호 속에 이 괄호 열렸고 여기 물결 괄호 연 다음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속에 들어갔더니 또 괄호 열었고 그 속에 또 물결 괄호 또 열고 들어갔다고요. 괄호 속에 또 괄호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헷갈려지거든요. 그냥 거기에 간단 수식이 적혀도 지저분한데 코드가 이렇게 많이 적히는 건 좀 문제가 있네. 어쨌든 이렇게 쓰면 간단한 거 쓰라는 거. 그래서 간단한 경우 쓰라고 한 거죠. 이 정도면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내가 보기엔. 하지만 예를 든 거죠. 익명 클래스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익명이다 보니까 딴 데서 불러쓰기가 힘들겠죠. 이 안에서만 동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노니머스 쓴 거는 익명이라는 의미를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이거요. 사용자 지정한 이름이니까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리스너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많냐? 복잡하고. 오케이, 뭐 다 좋은 거겠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지금 이해하는 거지 이 방법을 모두 사용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금방 캐치했을 겁니다. 몰라 이러고 넘어가겠죠. 이런 예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제 제시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문자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마우스 이벤트 연습하는 건데 컨텐츠 펜 위에 아무 위치나 마우스를 딱 클릭하면 그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위치로 헬로우란 글씨가 따라다니는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있던 글씨가 여기로 이동하고요. 여기로 이동했네. 여기서 클릭하면 그 마우스 클릭한 위치로 쭉쭉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엔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마우스 다른 걸 클릭할 때 클릭하는 이벤트를 캐치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요게 표시되는 요것도 객체겠죠. 이 객체의 좌표값을 마우스 클릭한 그 마우스 좌표로 바꿔치기 하겠다. 이렇게 머리에 딱 떠올라주면 역시 너는 유능한 프로그래머의 자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 마우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거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된 텍스트 내용을 끌어다가 표시해라, 즉 옮겨라 라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살펴봅시다.
무슨 정답이야. 우리 뭐 이 정도 문제 풀 능력 없습니다. 교양 없이 우리 교양 있는 사람들은 보고합니다. 앞에 설명 다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리스너 다뤘네요. add 마우스 리스너에서 리스너 추가시켰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윈도우 이거 아까 앞에서 AWT나 스윙을 위해서 화면상에 윈도우 창 하나 열었고 버튼 하나 배치한 겁니다. 버튼 아니 텍스트 어딨냐? 여기 있다. 이거 아니지. 헬로 아무것도 없네. 여기 있다. 위에 적어놨네요. 라벨로 배치했죠. 라벨이면은 출력 문자 출력 전용 어떤 객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헬로우라는 내용이 포함된 JLabel이라는 객체를 프라이빗으로 생성을 했고요. 이걸 갖다가 이름을 뭘로 했지? 라라고 했네. 여기 있다. 여기에서 사이즈는 이걸로 하고 여기에 좌표값 30에 30에 붙여 넣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넣으라고 그랬네. 이렇게 사이즈하고 위치 지정한 다음에 야 화면에 이거 붙여 넣어. 그리고서 화면 띄워 이렇게 명령 줬죠. 요거는 앞 시간에 했던 건데 좀 짜봐야 됩니다. 맨날 긁어다 쓸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기본 틀을 잘 만들어 놓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에 윈도우 열었고요. 거기에 헬로우라는 라벨을 하나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 마이 마우스 리스너라는 거를 만들어 설치해 놨습니다. 요 마이 마우스 리스너는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여기 적혀 있죠. 마우스 리스너라고 되어 있죠. 마이 마우스 리스너로 해도 왜 저렇게 없을까 내가? 네, 상관없어요. 색깔을 잘못했어요. 이거 뭐 괜찮게. 요게 이름이 있죠. 임플리멘테이션네. 이걸 이렇게 구현을 한 거죠. 색깔을 잘못 칠해놨습니다. 여기 마이 마우스 리스너는 여기 있죠. 이거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마이 마우스 리스너로 넘어가거든요. 욜리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때 왔을 때 무슨 일을 하죠? 여기 적혀 있네요. 요 클래스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인데 다 하나로 묶여 있죠. 맞죠? 아니구나. 요까지잖아. 요까지죠. 착한 학생들. 내가 그냥 빠담풍 하면 다 빠담풍이라고 읽네. 바람풍으로 읽으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현재 이는 마우스 이벤트죠. 이벤트 객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우스 좌표값 가져왔고요. 여기에 라벨이라 라 붙인 겁니다. 헬로우란 글씨가 표시되는 객체 이름이 라인데 라의 셋 로케이션 위치를 마우스에서 X값하고 Y값을 잡아왔죠. 그래서 이 라가 표시된 위치를 X, Y 좌표값을 설정, 셋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여기 30에 30으로 설정해 놨는데 마우스가 클릭한 이 위치로 변경을 시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다예요. 이 밑에도 이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것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것도 한번 정해 보라고 꼬시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릴리즈가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띄었을 때, 또 커서가 마우스 버튼 위로 올라갔을 때, 마우스가 특정한 위치에 들어갔을 때, 나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요거 한 번 정도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거 릴리즈하고 클릭 있잖아요. 프레스가 없네. 프레스가 있으면 좋은데 눌렀을 때, 띄었을 때인데 클릭했을 때 해가지고 요 뒤에다 글씨를 하나씩 붙이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응용해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꼬시면 꼬심을 당해주는 게 매너 있는 사람들의 도리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고요. 시간이 되면 다른 이벤트 리스너도 한번 설정해서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